거기에 대해서 하나생명도 이쪽도 밸런스는 굉장히 잘 잡혀있다고 봐야 되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더 위협적인 친구들이 더 많다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서 저는 젠지가 굳이 따지면 속도를 조금 더 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특히 미드에서도 카사딘이 시작부터 강한 건 아니니까. 네. 그때 한번 태클 걸지 않으면 자 오늘도 역시 또 제카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위협이 될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레드 옵틱이 최근에 굉장히 핫한데 전판 탈리아로 보여줬거든요. 아. 이번 판 카사딘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4피크 상태 그리고 5픽 모모 이게 잘 맞아떨어지면 오늘 승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스코어 감독 고동빈 감독. 네, 어우. 생각해보면 양쪽 감독이 다 정글 레전드 선수들. 오. 와 댄디. 네. 그렇죠. 예. 시대를 호령했던 네. 뭐 스포츠 팬은 뭐 누구나 가능하시니까요. 네. 감사하고요. 예. 제카가 팬하실 만 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라인업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뭐 자주 보는 그런 챔피언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만큼 또 무난하고 빈틈이 좀 없을 것도 같고요. 이에 맞서는 한우생명입니다. 연패 끊고 젠지 잡고 1승 한번 하면 더욱더 값질 것 같습니다. 양 팀의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하죠. 젠지와 하나생명과 젠지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모여있죠? 아래쪽 라인전 굉장히 중요하죠. 30초 남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조합을 봤을 때 하나생명 조합이 스토리 라인이 좀 완벽하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바텀 라인전 굉장히 강하게 뽑아왔고 세주로 동선상으로도 이득 볼 수 있고요. 오, 사고가 좀 만나면? 아지르가 있는 것 네, 내놓고 페이스 체크하면서 돈 좀 벌겠다라는 건데, 뭐 체력이랑 벌었어요? 바꿨죠, 같이. 네, 아지르도 선제 공격으로 그렇죠. 16원 벌었습니다. 자, 세게 한번 부딪혀봤고요. 이게 스토리 라인이 좋아요. 카사딘 키우기에 굉장히 조합적으로도 환경이 좋고 이니시, 뭐 딜링이면 딜링, CC기 부족함이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일단 그럼 아무튼 그 설계는 좋다. 원래 그래서 카사딘 같은 경우도 나왔을 때 무적의 카드는 아니잖아요. 어떤 상성에 따라서 하드 카운터를 당하기도 하고, 혹은 조합에 따라서 뭐 완전 막 시시기 덩어리들한테 힘을 못 쓰기도 하고. 근데 이번 판은 제가 봤을 때도 카사딘이 힘쓰기에 되게 괜찮은 조합 같아서 그렇군요. 일단 크면 진짜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확정 CC가 부족한 조합이라. 뭐 어제도 카사딘 뭐 3킬 들어오는 순간에 초중반이었습니다. 바로 경기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인터뷰에 나왔을 정도인데 최근 또 카사딘은 그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젠지 입장에서는 뭐 아지르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많기는 한데 뭐 후반 캐리력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많지만 결국에 루나미가 나오면 루나미가 라인전 주도권을 잡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네, 이게 근데 쌍카이나입이래요. 네. 쌍나입이라서. 너무 아프죠. 그렇죠. 요즘은 그냥 카이나입이 든 쪽이 대부분 딜교 자체는 당연히 세죠, 처음에. 방금도 그런 영상이 나왔고요. 루시안을 키워야 되는데 사실 애쉬바루스 상대로 키우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자 오늘 감 좋은 바이퍼 그리고 라이프입니다. 네. 카사딘 잘 맞췄어요. 라이프. 카이나입이 활용하면서 막 예. 계속 툭툭 엄청 쏴대니까 처음부터 1레벨부터 라인전이 엄청 타이트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양쪽 정글러가 분명히 도와주러 올 텐데 사실 초반 교전 자체는 세주아니가 좀 더 힘이 있어서 그렇죠. 이거 어설프게 건드려봤자 갱호응도 잘 안 되고 예. 그래서. 자, 선 2렙도 먼저 준비가 됐고 이제 막 쫓아오긴 합니다만. 그리고 애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체크도 가능하죠. 예. 그렇죠. 레드 먹고 있는 거 체크했고요. 50 위치에 역시 그곳에 있구나. 동선 속도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클리드 선수 입장에서 좀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그럼요. 그리고 하나생명 바텀은 계속 이렇게 또 압박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반대쪽에서 힘내줘야죠. 바텀 좀 힘들더라도 아지르가 확실히 주도권이 있으니까요. 네. 아지르 이용해서 바이게 쪽 시야 나가야 되고 그렇죠. 라인은 아지르가 먼저 밀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카사딘은 그냥 언제나 그렇듯 받아먹으면서 CS 잘 먹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예. 초비 선수도 선제 공격 선택하면서 나도 커도 좋다 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 와, 근데 바텀 압박이 진짜
아 매섭죠. 네, 이게 진짜 너무 거세고 이게 뭔가 갱킹을 찌르기도 겁나요. 그렇죠. 이런 거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역갱 맞으면은 이게 세주가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요. 예, 실제 멀리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50이 저쪽으로 나가려면 미드 끼고 나가야 되는데 이미 아래쪽 한번 봐주다 보니까 턴이 밀렸고 정글러 위치는 서로 이제 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이켜봐도 뱀픽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제리벤을 유도했다는 거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오히려 따지고 보면 게임하는 입장에서 제리 나오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제리의 캐리력이 좀 무서웠다. 이런 건데. 바로 당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사실 더 무서운 건데 어떻게 예. 보면 처음부터 완전 세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바텀 쪽에 차라리 벤을 좀 크게 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클리드 선수가 전판에 바이를 워낙에 잘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바이 저격하느라고 약간 백카드가 모자랐어요. 결국에 뱀픽적으로 보면은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하게 말씀드렸어도 굳이 따지면 하나생명이 좀 잘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보면. 스토리 라인 좋다는 네.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바텀 압박이 지금 너무 세서 한번 풀긴 풀어야 돼. 예. 근데 지금 또 한번 그러니까 이거를 죽이지 못하더라도 예. 뭐 압박을 주든 뭐라도 빼든 뭐가 있어야 돼. 숨을 좀 쉬게 해줘야 돼요. 맞죠? 피노청이 왔다 뭐 이걸 좀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세주안이 더 편해지는 거죠. 유태학 그렇죠. 키면 킬각 한번 보는데요? 네, 오랩이지만 계속 남- 때려요. 달라붙으면 근데 나를 네. 오, 메가나르전이 전멸! 약하잖아. 교환. 예. 그래서 킹겐도 좋은 플레이 나오고 있고 카사디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CS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아지르가 라인을 미는데 밀면서 재미가 없죠. 그렇죠. 미는 걸 바탕으로 뭐가 뭐 다른 쪽 이득을 보거나 이런 게 예. 없으니까 실제로 숫자가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초반 이런 미드 푸시 주도권이 정해지면 바이게를 누가 먹냐가 정해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카사딘이 안쪽으로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바이게를 클리드가 먹었습니다. 왜냐면 바텀 주도권 탑 주도권이 다 하나생명한테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군요 이게. 아니 뭐 킬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 돈 차이도 나는 거고요. 내용상도 차이가 있답니다. 하나생명 강한 젠지 만나면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본인이 어떤 팀인지 이제 좀 보여주나요? 좀 느낌이 오나요 서로?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요? 사실 젠지가 저는 굳이 따지면 좀 더 이득을 봐야 되는 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뱀픽 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상성 구도나 선수들의 플레이를 통해서 하나생명이 득점까지 더하면서 하고 시작을 해버리면 편하게 또 가버리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좀 보여서 저 몇 병은 앞서고 용도 먼저. 그렇죠. 좀 전황을 얘기해 근데 주는 거 이 아닙니까? 타이밍에 용은 진짜 세상 편하지 않으면 못 먹거든요 이거는 원래. 좀 뼈 아픈데요. 네. 카사딘인데 천용을 이렇게 수월하게 먹는다? 예. 사실 그만큼 바루세시가 라인전이 강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카사딘 이제 6렙 찍었습니다. CS 똑같고요. 그리고 바이퍼 선수가 템 선택을 지금 공속 월식을 가는 건가요?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 유성 쪽은 아니다 보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DPS 쪽도 신경을 쓰겠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루스 애쉬를 괜히 줬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바루스 시대 애쉬는 차이 나는데요. 그냥 대놓고 얘기해서 라인전 완전 패왕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루나미는 좀 뭔가 본인들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딜교를 걸고 이걸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는 챔피언인데 지금 그런 환경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50 같은 경우에도 아까 바텀 쪽에 한번 바텀 도와주기 위해서 들렸잖아요. 그래서 동선상으로 좀 꼬여서 레벨링도 좀 느려요 실제로. 맞아요. 큰 이득을 준 것도 아니고요, 뭐. 이게 그리고 아까 킹겐이 또 좋은 압박을 통해서 도란에 전멸 빼놓은 것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봐도 전령 싸움도 유리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위는 뭐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 초비 선수와 도란 선수의 라인전 강하게 풀어 나가면서 피넛 선수의 또 저희가 클래스 있는 선수니까 네. 뭔가 기회 빈틈을 파고드는 플레이가 한번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미 하나생명의 일종의 스토리라인에서 전 1장은 되게 가볍게 넘어갔다고 보는 게 좋게. 예. 바텀은 사고 없이 라인 압박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기대보다도 카사딘도 소리 소문 없이 6레벨을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카사딘도 되게 할만합니다. 예. 오히려 아즈레 입장에서도 좀 부담감이 더 생기는 거고. 그렇죠. 뭐 소위 알고리즘 무엇을 했는가 그 두 가지가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핵심이요. 그렇죠. 뱀픽 흐름대로 잘 풀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고요. 와. 젠지 입장에선 그래도 상체 힘이 좀 있으니까 전령까지는 어떻게 좀 수월하게 먹을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단지 하나생명이 또 뭐 바텀을 올리거나 할 수도 있는 거라 예. 좀 더 지켜는 봐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바텀 압박이
너무 거세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뭐 저나 노페 해설이나 아시겠지만 이게 정글러들은 한쪽 라인이 너무 무너지면 자꾸 눈에 밟혀요. 특히 바텀이잖아요. 두 명. 다른 네.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다른 생각을. 그리고 일단 여기를 풀어야 된다. 여기를 맞죠? 방치하면 게임을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 막내 예. 페이즈. 그래서 클리드 선수도 아니까 어차피 너네 전령 치면 그냥 바텀 바로 수공 애쉬공 박으면서 다이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애매하게 터지거나 차라리 탑이 좀 밀리거나 이러면 방치해도 되는데 바텀에 방치한다는 건 지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막 일단 뭐 전력 쪽에 여유가 없다는 거고요. 맞죠. 그렇다고 여기를 풀기에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근처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탑 쪽에서 1대 2전 예. 전멸이 없는 나르거든요. 예. 자, 메가나르도 더 빠르고요. 그러면 원킹. 자, 아래쪽. 킹겐의 클래스가 발동되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승 POD의 그 어떤 아, 맞죠. 원래 그게 안 나왔었거든요 이번 시즌 예, 전혀. 왜? 예. 근데 나옵니다. 언젠가 했더니 아래쪽 다 지금 3명 체력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아니 빠지죠. 이러면은 멈춰있던 하나생명의 엔진도 다시 발동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출발합니까? 예 지금 상하차. 계속 정비소에만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 정비창에만 있었는데 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 아래 동시 이득 계속 보는 거고요. 예, 위는 킬이 나왔고 아래쪽에는 이미 킬 느낌처럼 벌어졌잖아 이 정도면. 그렇죠. 바텀 쪽 3대 3도 힘이 완전히 밀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탑 쪽 킬이 너무 뼈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유채화랑 전멸 시간 계산을 완벽하게 했던 킹겐이 킬각을 너무 이쁘게 잘 봤고요. 아, 그렇습니다. 코어 아이템이 너무 빨리 나왔기 때문에 나르가 후픽으로 상성픽으로 나왔지만 한동안은 이 킹겐 쪽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1,800원 정도 앞서 나가는 가운데 물론 전력은 건드리고 있습니다만 젠지. 젠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에요. 예. 상대도 턴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거라도 먹는 건데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다른 거 그러니까 뭐 지금 탑바텀도 계속 얘기하지만 카사딘이 소리 소문 없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안 나고 있는 게 저기도 자, 다시 볼까요? 보통 필드에서 이런 식으로 크산테가 킬각을 되게 잘 잡죠. 예. 메가나르도 없고 지금 전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채화로 쫓아오면서 잡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거듭 말씀하신 소리 소문 없이 소리 없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이 제카의 성장세. 카사딘의 그래프 자체가 6렙 전까지 압박 좀 당하고 CS 차이가 조금 날 때가 있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따라잡으면서 오히려 리드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갱 호응, 갱 회피 면에서 카사딘만한 미드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화살.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해진다는 거고 아이템이 뜨면 뜰수록 그럼요. 상황이 지금 예. 네, 좀 치명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바루스가 포킹이 아니고 공속 바루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포킹 바루스 선택하는 이유는 라인전을 확실하게 이기면서 초반 운영을 좀 하겠다는 의지인데 공속 바루스를 선택했는데도 초반 운영이 유리하다? 이건 후반 기대값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측면이 바루스의 어떤 다재다능함 그리고 티어가 왜 높은지 보통 1티어라고 왜 불리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게 문제점을 저희가 지금 몇 개를 얘기한지 모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젠지 입장에서 악재가 많다는 거라서 벌써부터 일종의 슈퍼플레이? 어떤 메이킹이 좀 강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은데 어디를 틈을 뚫어가지고 지금 당장 가능성이 보이는 건 피넛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피넛이 자체적으로 3대 3은 어려워 보이고 그러니까 약간 초비의 강제적인 합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약간 초비를 찾게 되는군요. 네, 초비가 어쩔 수 없이 아래쪽을 도와주는 흐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카사딘 또 영겁의 지팡이까지 무난히 띄우고 이래버리면 계속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최근 연패 중이었던 한화생명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젠지. 뭔가 가면 아래쪽에서 손해를 보고 있으면 쪽에라도 재미를 봐야 되는데 보통 파밍으로 띄울 수 있는 빠른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이제 완성시켜서 테일로 전장에 합류합니다. 제카. 말씀하신 대로 아제르를 갖다 써가지고 인원수에서 앞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3대3이 밀리니까 예. 또? 여기 다시 이것도 교환하다는 얘기거든요. 킹게 버스 하라. 똘킬 대왕계. 그냥 예, 그렇죠. 대왕계지죠. 아니 대왕계의 킹겐의 승모근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 킹겐보다 더 위급입니다. 대왕계는요. 내가 통나무 들어줄게. 예. 고맙다. 너까지. 아니 그래서 틀렸어요. 아니 페이지. 내가 들게. 아니 네. 내가 들게. 서로 들어요. 아니 다 같이 들어버리고 다 같이 계산해버리면 맞습니다. 너는 손 떼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만 해. 이거 아닙니까? 카드를 다 내밀어요. 그리고 가봐. 그러면은 빵빵빵빵 다 터지고. 예, 갑자기. 3대를 밀리기 어려면서 그래서 아비를 불러요. 아제르가 약간 결단을 내린 거죠. 그다지 네. 겁니다. 근데 4대4.
이게 순간이동이 바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딜레이도 있는 네, 데다가 다, 상대가 빠지는 위치라서 저 그냥 커버용으로 썼다고 봐야 되고 혹시 모르니까 그 상태도 넉넉하니까 그냥 와 있었죠. 예, 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텔 빠진 데가 아닙니다. 아 이게 하나생명의 스토리 라인이 어느새 절반 이상 완성이 된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스토리라인 사실 그 e스포츠에 그런 건 없는 법인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그려주신 거는 진짜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용까지 이렇게 먹고요. 그리고 그걸 좀 깬 선수 중에 하나가 역시 킹겐 선수를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상성구도상 밀리는 픽인데도 이런 식으로 킬을 자꾸 만들어내면 상대팀이 마음이 급해지게 되고요. 근데 이거라도. 예. 뭐라도 해야 된다. 뭐라도 벌 거 벌고 좀 따라가야 된다라는 액션인 건데 엄청난 액션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예. 그리고 노페 해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산테가 원래 1대1 순수 라인전만 보면 좀 밀린다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그 차이가 큰 게 아니고 오히려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땐 크산테가 몇 킬각을 볼 때도 워낙 많아서 상대가 조금만 실수해도 킬각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얼건이 빨리 떠가지고 이런 킬각이 되게 수월하게 잘 나오죠. 맞습니다. 두 번째 솔킬을 기록했던 소위 대황겐이었습니다. 여기 서로 저요 캐리할게 이렇게 되는 분위기 다른 생명 팬분들 얼마나 봤어요. 피했고요. 간신히 그때 피해는 줍니다만 그나마 왼쪽 오른쪽 이동하면서 네. 하나 걸렸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헬프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미 젠지는 거의 누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어진 상태예요 사실상. 그쵸. 여기서 한 대 더 맞으면 아예 못 일어납니다. 예. 원하는데 때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젠지. 와 오늘 젠지가 한화생명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을 줄이야. 어우 얘 이거 또 너무 비교가 그나마 3일째 떴으니까 어떻게든 카이팅하면서 좀 싸우려고는 할 텐데 이게 또 그리고 정글 간의 격차도 슬슬 벌어지거든요. 전체적인 정글링 속도가 세주아니 쪽에 훨씬 있고. 그렇죠. 그리고 원래 불리한 라이너를 가진 정글 쪽과 유리한 라이너를 가진 정글 쪽은 와. 이게 오지마. 환경 차이도 많이 나고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카사딘이 편해집니다. 약간 결단을 이거라- 내렸죠. 이거라도 2대1인데 한 명은 잡았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예. 가장 좋은 플레이였던 것 그쵸. 같아요. 어차피 피넛이 바텀은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또 피넛과 함께 뭔가를 근데 그 말씀하셨는데 위에서 한 점 나오긴 나왔습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바텀은 냅둬도 깨지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순간적으로 탑으로 돈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 킬을 이제 50이 챙겨갔기 때문에 심파자까지 떴습니다. 이 타이밍 교전은 그래도 50이 좀 여유가 힘이 좀 있어요. 피넛 여기저기 나눠주면서 다녀야겠죠. 피넛이 다시 많은 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림 포함해서요. 여기서도 자칫 잘못했으면 러브샷 될 뻔했는데 네. 그랬으면 진짜 또 난리 나는 거였고. 우리 탑 잡은 것 같아. 너만 조심하면. 휴. 천만 다행이다의 느낌인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클리드가 지독했던 게 바텀에 살았었거든요. 왜냐면 바텀이 이기고 있는데 어차피 이기는 쪽에 3대3 계속 보이면 무조건 계속 이기거든요. 젓가락만 가도 예. 안 되는 건데요. 안 오면 다이브 당하고. 예. 가불게 건 거죠. 이런 식의 드리블 한 번씩 해주는 거 불리한 입장에선 최선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돈 차이 덜 벌어지게끔 막아주면서 이제 50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 봐야죠. 맞습니다. 자 피넛 앞서 보이스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그 웃음기 뭐 이런 기름기 싹 빠졌어요.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일단 최대한 나르도 키우면서 사이드 힘 좀 올려주고요. 어찌됐건 아즈르의 성장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상대 조합 봤을 때 아즈르가 활약할 여지는 있거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형 건드리고 있습니다. 메가 하나생명. 타이밍. 건드리. 잘 빠졌어요. 궁 2개 뺐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러면 한번 교정각 볼만하다고 판단 내렸죠. 지금 상대 궁 두 개 빠졌다. 메가나르 상태. 그래서 한다서 메가 근데 돌아. 여기서 연계가 이렇게 좋아요. 와 기가 막히게 바로 애쉬 잡고 그러면 세주아니까지. 한번 더. 네, 안쪽으로 아직 안쪽으로 세주아니. 아주 클리드라고 클리드 잡고요. 기가 아, 막히게. 이러면 가둬놓고. 예. 하나 더 한 번 젠지 더 완전 대박이요. 여기서 다이브 봐야 돼요. 자, 그 상태는 5대2. 아직 그 상태는 아직 텔 직전. 화면상 라인 9대2. 텔이 아직 근데 이게 직전이고. 테리 타게는 타워가 깨질 확률이 예. 있거든요. 이쪽으로라도 온다? 그럼 타워 가져가고요. 이게 참 재밌게도요. 하나생명이 빌드업을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빌드업을 잘해서인지 그 다음에 엄청 느슨하게 게임을 하고 있고 젠지는 따라잡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훨씬 좋습니다. 맞죠? 그렇죠. 궁극기 소모가 좀 허무하게 두 번 빠지면서 네. 젠지가 치고 나갈 힘이 생겼고요. 예, 이걸 던졌는데 빗나갔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포지션이나 설계 자체가 하나생명은 마치 거의 한
90% 이긴 느낌처럼 다 잡은 게임을 것처럼 예. 하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그렇진 도란의- 않았거든요. 아, 그 차이 아닙니다. 도란의 궁화력도 굉장히 좋았고 맞습니다. 인원 더 붙이면서 확실하게 이득 보는 젠지. 예. 그래서 두 명이 끊기고요. 자, 위쪽은 타워가 날아가고 위쪽 자 피넛도라나 킬 이후에 좀 조짐이 묘합니다. 오랜만에 열차가 움직여서 그런 건지 운전이 좀 예. 잠깐 정찰을 했죠. 그렇죠. 아 정차 느낌입니까? 지금 흔들리는 거 정도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예, 다시 한번 힘 내야죠, 그렇죠? 이번 드래곤만 젠지가 끊어주면 역전각 나오는데요. 예. 이것만 끊어주면 그래서 이 타이밍 좀 양쪽 다 신중하게 할 것 같거든요. 하나생명 어떻게 됩니까? 상대편 지금 독이 바짝 올랐거든요. 젠지에 쫓아오는 맛에. 이 크산테가 뒷포지션 잡았고 나르가 분노가 끝나가는 상황이라서 당장은 젠지가 좀 몸을 사려야 되는 타이밍이 옵니다. 한화생명도 3룡만 그래서 그 상태를? 위쪽 물리는 건 아니니까 저지불가 하고 그나마 있어요. 그 산택이 나니까 그러면 드래곤 치는데 일단 달리죠. 이게 나르 분노가 차기 전에 뭔가 승부를 보나요? 카사딘? 제카는 뒤쪽으로 빠져줬고요. 이게 또 그냥 쭉 치기에도 쿠킹 조합이다 보니까 함부로 싸움 열기가 좀 네. 부담이 되는 하나생명이고요. 그래도 애초에 하나생명이 돈에서 밀려요 지금. 그래도 일단 화살이 뒤에 맞았고요. 궁 둘 다 피했고 일단 도란의 나르 드리블? 전멸은 빠졌지만 말씀하신 대로 궁 빼면서 드리블. 일단 도란 분노가 차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들어서 클리드 쪽. 일단 피넛 체력이 서로 정글러 체력. 그 다음에 이러면 페이지 빨렸는데 페이지가 좀 빨렸어요. 페이지가 빨려서 킹게 이러면은 킹게 진입 데려가고 공태. 다시 나오고 빠졌어요. 네, 왔다 갔다 드리블. 도란 나의 플레이. 네. 도란. 아니 화살이 다 해주고 있어요. 아니 대왕야 플레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라이프도 이거 죽었다고 봐야 되고 트리플 킥. 예. 가 쏘겠다면 뭐 할 건데? 예, 이제 비너 웃기 시작합니다. 비너 드디어 웃기 시작합니다. 역전이에요. 역전 그죠? 상대 탈타점 2000 이상 벌어져. 그리고 그리고 아직 안 끝났다. 바로 지금 몇 시간이 20분이네요. 가장 연한 탈타임. 그리고 세주아니가 있긴 하지만 시야가 없어가지고 예, 이게 어쩌다가 안타깝게 대피한 다음에 바로 이 땅 나옵니까? 하나생명 입장. 스토리가 찢어졌습니다. 이거 이제- 집어치워 쫙.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화살? 첫 번째 바텀에서 나왔던 페이지의 드리블, 그 와중에 피넛이 했던 탑의 갱킹, 그리고 뭐 중간중간 하나생명이 무의미하게 썼던 여러 가지 막 썼던 궁극기들. 궁극기들 다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이 들어가서 피넛이 살아 나오면서 바로 스크린 전면으로 딱 피하고요. 근데 페이지도 한 번 더 들어갔다가 빨렸고 그래서 사실 대패하는 죽었어요. 느낌이었어요. 예. 그림 자체는 대패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도란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다시 안 되고 이건 이리 와. 그대로. 이쪽도 하나생명 쪽도 어떻게 보면 킹겐이 좀 더 들어간 느낌도 있어서 예. 그러느라고 아군이 벽에 붙었었고 그게 메가나르 각이 딱 나왔죠. 그 미드 미드 원딜이 다 걸렸네요 보니까. 와. 그러니까 다시 싸울 힘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역전. 우와. 지금 얼마 차이가 금세 4천 차나고요. 더 벌어지겠네요. 어떻게 보면 양쪽한테 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상황이. 역시 젠지 그 불리한 게임을 이렇게 뒤집는 것도 젠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생명도 이런 게임 이런 식으로 지면요 이건 진짜 치명상이에요. 그렇겠죠. 네. 솔직히 기대도 많이 했을 거고 나름 뭐 느낌도 있었을 텐데 승리에 대한. 일단 너무 많이 나가죠. 예. 힘이 자, 그럼 아직 안 끝났대. 아직 어떻게든 버텨봐야 힘이- 되는데요. 클리드가 셀리랑 젠지 찔리면 바꿔요. 예. 뒤에 카사딘 카사딘 상태가 상륙. 상륙해 있긴 아니 이게 한데 한 카사딘 명이 없는데요. 레벨이 아직 16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왔으면 본인들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인원이 또 비니까 예, 클리드가 없는데요. 바람 본 상태 어느덧 4천. 떼돈해버렸죠 젠지가. 예. 결국에 꾸준한 성장을 이뤘던 초비의 아지르가 코어템도 엄청 빨리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좀 뭐 제카의 뭐 성장, 뭐 소리 없는 성장 그 말씀만 드리고 있었는데 더 소리 없었던 초비가 302 459골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상체 3명이 사실 아지르한테 딜 박힐 때 좀 치명적으로 들어오긴 해요. 네. 일단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해보기는 하는데요. 예, 일단 고라니 드리블 인원수 차이. 초비 도란, 왔어요. 변신할 수 있는 페이즈 도란, 왔어요. 메가나르. 그리고 페이즈. 이런 설계도요. 예. 이미 카사딘 크산테가 특공대가 빠졌다는 걸 젠지가 알고 있었잖아요 뒤쪽에. 그래가지고 뭐 하나생명 입장에서 따로 뭘 해보겠다는 거지만 설계, 그러니까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스토리 라인은 앞서 그 기가 막힌 예쁜 그 스토리 라인이 아닙니다. 미드 2차 공략 일로 와.
가긴 어딜 가 클리드. 데미지가 너무 셉니다. 예. 여기서 끊어버리니까 싸먹기도 안 됐고요. 네, 너네 여기 있는 거 뻔한데? 우리가 인원 더 많은데 뭐하냐? 그래서 어떻게든 도란이라도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변신했고요. 아까 그 라인에서의 도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냥 제카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야 이거 상태 어이구 뭐 화면 한번 잡히면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건 단지 한 번의 슈퍼플레이, 한 번의 스로잉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될 게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일일이 짚어드리기 그걸 카운팅을 해보진 않았어도 제 생각에 한 5번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생명이 코인을 정말 떼돈 정말 여러 목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날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흥청망청. 그렇죠. 젠지는 그 와중에 일을 갈면서 계속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사실 본인들이 초반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더 아까울 것 같아요. 너무 잘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초반에. 아 최근엔 그 승률도 막 성격이 떨어졌던 한화생명인데 젠지 상대라 그 정도 끌고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초비는 모자까지 쓰면서 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아지르의 성장세가 저 지금 너무 예, 그러니까 카사딘이 예 말씀하세요. 만약 16을 찍는다 그래도 어차피 들어가서 원맨쇼 할 게 아니거든요. 결국 양념장들이 돼 있는 상황에서 카사딘이 점프하면서 막타 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후진이 뭐 이런 거 예. 지금 서브딜을 넣는 구조 자체가 어깨가 딱 부딪혔을 때 젠지의 화력이 압도적으로 너무 세요. 그렇죠. 무릎을 예. 이게 페이즈입니다. 자 새로운 젠지의 원딜 페이즈 앞장서고 있고요. 자, 대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도 나오기 일보 직전. 사실 여유가 좀 생겼죠. 젠지 같은 경우 후반 가도 우리가 세다라는 인식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미 뭐 조합보다도 그냥 당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아 또. 그럼요. 그렇죠. 아 먹은 게 다른데요. 쓴 앞서 그 미드 템에 쓴 돈 차이가 3천이가 났습니다. 용도 그냥 가져가는 거죠.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한화생명이. 용으로 나갈 힘은 당장은 없고. 그렇죠. 그나마 드래곤 먹어둔 거 가지고 하나생명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완전 누워가지고 예. 그냥 바론만 안 주는 선에서 끝까지 버텨야 돼요. 뭐 카사딘 16 이런 거는 지금 당장도 의미는 없고요. 네. 그렇죠. 어차피 아이템이 그냥 계속 더 나와야 돼요. 그럼요. 뭐 당장 싸울 것도 아닌데요. 16 찍었다 돌려가 아니니까. 아까는 뭔가 힘이 되어 주었던 이 공속 바루스가 지금 이제 유일한 희망 같은 느낌이 됐거든요. 다행히도 후반 가면 원딜의 존재의 유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생명 그걸 좀 믿고 바루스 열심히 키우면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힘 빠지는 바루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카도 역할 잘해주겠죠. 지금 매우 어렵긴 합니다만. 젠지 입장에서는 젠지도 이거 드래곤으로 굴리기엔 너무 오래 걸리는 걸 아니까 본인들도 이제 바론 나오는 턴에 좀 더 터프하게 바론 쪽 낚시 플레이를 하려고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템포 좀 올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이드 시야 주도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애쉬의 마법사 수정 화살로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고 싶을 텐데 사실 정화가 있는 루션 상대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가장 이상적인 건 저 갑자기 나타났어요. 예, 발포. 와, 근데 잘 때려놨고요. 바이퍼가 빠지면서 대응한 플레이는 기가 막혔네요. 예, 잘못 물었다 네. 이런 느낌 들었을 것 같습니다. 피넛 뭐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턴에 보니까 어쨌든 크산테도 예.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이드 쪽 플레이를 좀 하고 있고 아래쪽에 누가 나와서 막아야 되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나르가 아까보다 회복된 건 맞더라도 그럼에도 뭐 나르가 잘 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네. 그리고 나르가 템트리가 결국에 한타 쪽을 좀 더 바라보는 템트리를 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하나생명이 변수 중에 가장 상수는 극딜 아지르 쪽을 노리는 게 제일 좋긴 해요. 한 방에 터뜨릴 수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맞춰주면서 애쉬의 수정화살만 잘 들어가면 거기에 연계되는 CC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 플레이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고 젠지는 반대로 앞에서 든든하게 막아주면서 두 명의 딜러진이 딜만 제대로 꽂으면 이기는 조합이거든요. 자 그만큼 자 분위기 잘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젠지. 바론 쪽 시야 작업 들어갑니다. 초비를 끊건 뭐 누구를 끊건 상대편의 코인 좀 소모시키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가야 되는 한화생명. 이게 크산테가 사이드 주도권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바론을 건드리면서 불러야 되는 건 젠지거든요. 네. 크산테가 바텀에 있는 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이 이렇게 앞서는데 상대가 사이드에 선수를 파견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원래. 그러면 예. 지금 아지르 바론 속도 장난 아니거든요. 예. 진짜 빨라. 안 와? 자 체크했고요. 안 와? 아 가죠 가요 가. 안 와? 아 이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배짱 싸움하면서 예. 강타 쓰. 너네도 강타 싸움할 배짱 없지 않아? 와 이거예요. 뺐습니다. 지금 텔 안 썼죠. 텔 그래서 들어가서? 예. 실제로 젠지가 끝까지 치지 않으면 그 상태가 공짜 이득 보는 겁니다. 니네가 끝까지 진심 안 나도 안 가. 그리고 최근에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아니 하나생명도 배에 힘을 꽉 줬어요. 네. 어떤 배짱 싸움에 있어서 이겼죠. 맞죠. 킹겐이 안 서로- 갔습니다. 예. 배팅하는데 카사딘이 봉풀주로 강타를 들어가지고 어. 이 투강타의 위협이 아무래도 확률이. 젠지를 좀 쏴대는 것도 멈추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 젠지도 강제 이니시를 열기 위해선 아지르가 발사하거나 뭐 50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상대가 어느 정도 대시기도 있고 내성이 있긴 있거든요. 많고. 자 그럼 한번 자 배심으로 그리고 정확한 판단으로 버텨냈고요. 한화생명.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운영인 예. 게 그 상태가 나르를 이겨버리니까 사이드에서 막 이득 보는 스플릿하는 운영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7, 8천차 뒤지고 예. 있는 팀이 그리고 그러니까 나름 재미도 봤고요. 원래라면 나르가 당연히 예, 이겨야 제가 되는데 네, 좀 많이 맞긴 했는데 그래도 근데 16 괜찮네. 카사딘이니까. 네, 도망은 쉽죠. 예. 나루텔로 합류했습니다. 그럼 이번 어떻게 한 번 더 치나요? 예, 요거 예, 아지르가 없으면. 아지르가 네. 위쪽. 그러니까 유리한 쪽 입장에선 또 바로 막 강타 싸움하기는 짜증나긴 하거든요. 예. 괜히. 아니, 최근에 하도 예. 많이 남아서 스틸이 그냥 요즘 거의 스틸 시대예요. 그래서 밀어놓고 낚시하거나 한타로 전환하는 게 베스트인데 네. 일단 대놓고 이렇게 압박해야 그 상태도 사이드를 못 가겠죠. 젠지는 이런 식으로 일자 잡는 포지션이 화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거는 연계만 안 되면 돼요. 네, 그 깊게 아파요. 들어갔다가 많이 맞았습니다. 아지르가 찌르기 시작하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선수는 예, 없거든요. 극딜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물리면 몰라도 킹 바루스가 아니기 때문에 대치구도 힘은 하나생명이 확실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둘러싸듯이 이니시를 열어야 되는데 그 각을 안 주는 그리고 젠지. 좀 멀긴 하지만 그럼에도 드래곤은 쌓아두는 게 좋겠죠. 젠지 입장에서. 그쵸?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 거고. 두 개. 예. 하나생명은 어떤 판단을 그리고 할지 화염용 스택으로 쫙쫙 도배하면 당연히 또 화력에도 네. 큰 힘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화염용 4스택 쌓인다고 가정하면 이거 아지르 딜이 좀 많이 무섭겠는데요? 그러니까 젠지가 유리한 건 맞아요. 단지 하나생명도 뭔가 다시 좀 정신을 차린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게임이 좀 많이 망가지고 나서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아예 늦은 건 아니니까. 쌍둥이 나가야 시점을 찾은 것도 아니고요. 네. 그 상대 진격을 좀 늦추곤 있습니다. 발은 먹힌 것도 아니고 용은 주면 3용이고요. 일단 3용까지는 내주고 원딜을 좀 더 성장시키자라는 마인드인 것 같고요. 아지르가 결국 벤시가 떴거든요. 예. 그래서 저걸 빼놓고 또 걸기까지 해야 돼요. 원래 벤시가 없었으면 애쉬궁의 변수가 좀 센데 바로스궁이나 이제는 한번 빼놓고 쏴야 되니까. 조건이 좀 더 붙었습니다. 네,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갔습니다만 아무튼 계속 어려운 건 마찬가지. 한화생명 입장 그래도 보통 또 걸 날렸으니 어쩔 수 없죠. 예. 카사딘의 그 강점이 있으니까요. 최대한 카사딘으로 상대의 시선을 흐트리면서 흩어지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그 상태가 사이드 주도권 있는 게 좀 재밌어서 상황이. 그죠. 그나마 원래 불리한 쪽이든 유리한 쪽이든 사이드 밀 수 있다는 건 게임이 좀 편해지거든요. 나이스 죽일 뻔했습니다만 일단 이거 이러면 자, 글리도 다음은 글리도 전멸 그래서. 썼어요. 네. 그러면 전멸 2명 없고 예. 바론 낚시 들어가죠. 정글 반피해. 젠지 입장에서는 예. 상대가 자꾸 사이드 가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솔직히 말이 안 네. 되는 것도 맞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앞서는데 왜 자꾸 니네가 사이드를 가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아니, 제카 속도가 너무 제카. 빨라. 카사딘? 아우 예. 카사딘이 강타를 들고 있긴 해도 뭐 들어갈 여지가 없었고요. 그럼 가는 선수 이거 잡았지? 예, 한번 물고 느려져 보는데 다 간 거 아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카사딘 자체가 뭐 데미지가 엄청 세거나 이러진 않다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그렇군요. 좀 이렇게 긁어봤는데 네. 좌우로 뭐 별 데미지 빠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젠지는 일단 먹을 거 먹었고 이걸 바탕으로 그럼 이번에는 이제 억제기까지 확실히 좀 밀 생각해야죠. 아 맞죠. 외곽 타워는 6개 예쁘게 깎아놨고요. 와 미드 다 쳤차. 파워 철거가 굉장히 좋은 조합이고 반대로 하나생명은 버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조합이라서 근데 바론 플레이 좀 버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4천이면 진짜 그냥 모자네요. 네. 카사딘이 실제로 저 아이템에 모자 정도 더 쓰고 있고 그러면 진짜 좀 세 보일 텐데. 네, 가정입니다만 네. 그럼 바람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현재 공격으로 벌어들인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렇죠. 이제는 압박이 정말 세게 올 겁니다. 여기서 그럼 하나생명도 1,000원. 예. 뭐
페이지로 한번 끊어주는 건 안 되고요. 그냥 뒤에서 막으면 대치 구도를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예. 아 근데 이게 50도 세가지고 그렇죠. 막 제카가 때려서 밀어내죠 일단. 예. 체카가 맞으면서 지금 뭐 4분의 1 뒤로 간신히 뒤로 빠졌습니다. 이게 페이지의 정화를 빼놓긴 했는데 미카엘도 있어가지고 나미가 확실히 뭔가 그러니까 메이킹을 해야 되는 하나생명이지만 그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하지 않으면 자칫 감이 잘못하면 듭니다. 투억제기까지 밀려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한번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발발을 베이비 페이지. 와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페이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이거 예. 이거 지금 터트려버리면 무슨 뭐 웨이브인 줄 알았어요. 그냥 게임 끝. 방법이 없겠는데요. 토스 클리드카 전사 에이스 젠지. 우리는 빅3야. 와, T 다음 뭐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이제는요. 지지. 자, 3강에 다시 합류됩니다. 젠지. 그렇죠. 돌고 돌아 TD 젠이라는 거를 T 뒤로 가요. T 그렇죠. 예. 그렇게 젠지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특히 마지막 게임은요 어떻게 보면 팀적으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좀 멘탈적으로 힘든 순간도 전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피넛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정글러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최선의 판단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따라잡으려는 액션들이 반복적으로 쭉쭉 나오니까 역전승까지 이렇게 멋지게 해냈죠. 그렇죠. 그럼요. 네. 초반에 킬을 좀 당하면서 움츠렸던 도란이 중후반 단계에서 한타 때마다 대활약을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줬고요.